가을 냄새가 짙게 내려앉은 9월의 끝자락이었다. 윤상호는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고향으로 벌초를 가기 위해 가방을 미리 챙겨두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산을 찾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유난히 그 자리를 아꼈기 때문이다. 풀 한 포기, 돌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올해는 유난히 일손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직접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저녁밥을 간단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새벽 5시 출발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끄자 방 안은 적막에 잠겼다. 상호는 얕은 잠에 들었지만 새벽녘 갑자기 몸이 떨리며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형체,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것은 분명 어머니였다. 검은 한복 차림으로 산소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상호는 숨이 멎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낮았지만 분명했다. 상호야, 내일 산에 오지 마라.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다. 상호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안개처럼 사라졌다. 방 안은 다시 어둠뿐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어머니의 눈빛, 손끝, 냄새까지도 현실 같았다. 새벽빛이 창문을 스칠 무렵에야 간신히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 상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커피를 내렸다. 평소 같으면 이런 꿈쯤은 흘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다. 어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 말투, 절대로 오면 안 된다라는 그 단호함은 생전의 어머니와 똑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짐을 들었다. 꿈은 그냥 꿈이지. 내가 겁이 많아졌나 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나섰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오르자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다. 차창 너머로 황금빛 들판이 펼쳐졌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상호는 무심히 따라 흥얼거렸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도로에 경찰차가 보였다. 멀리서 차량이 멈춰 있었고 도로는 통제 중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교통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앞쪽 산길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진입은 오늘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상호의 손에서 커피컵이 미끄러졌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산길은 바로 부모님 산소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얼른 차에서 내렸다. 주변 사람들은 멀리 산비탈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산 중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흙더미에 뒤덮인 승용차 한 대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순간 상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내일 산에 오지 마라. 그는 그대로 도로변 난간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차는 분명 자신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색, 같은 모델이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그 자리에 있던 건 자신이었을 것이다.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상호는 오히려 몸이 식어갔다.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두려움인지 감사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확신만이 남았다. 그는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그래, 이제 알겠지. 나무 아래 풀을 베는 건 내 몫이 아니란다. 눈을 뜬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계셨던 그 산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감사와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상호는 해마다 벌초를 가기 전에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윤상호는 아직도 도로가 통제된 채 멈춰선 경찰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흙더미 아래 묻힌 차량을 둘러싸며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새벽에 출발한 부부가 타고 있었다더라. 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상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도 전날 밤 일찍 잠들며 새벽 5시에 출발하려 했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은 아마 자신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그 지점에 닿는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적막했다. 라디오에서는 평소처럼 가을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시절을 떠올렸다. 매년 벌초를 나서기 전날이면 어머니는 꼭 그랬다. 풀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야. 조심해서 다녀라. 그 말의 의미를 그땐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날 산에서 일어난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작정하고 그들을 덮친 듯 정확한 시각, 정확한 장소에서 터졌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산사태로 차량 매몰, 부부 사망. 원인은 인근 공사장의 불법 굴착.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공사장은 바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하청업체였다. 이상했다. 그는 3년 전 그 공사 안전감독직을 맡았다가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하청업체의 대표가 바로 그 산 인근에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표의 이름을 본 순간 상호는 몸을 굳혔다. 신문 속 이름 한기철. 그는 상호가 몇 달 전 법원에서 소송까지 벌였던 인물이었다. 가슴속에서 또 다른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상호는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기철, 그 사람 이번에도 무리한 공사한다더라. 산 비탈 절개 면허도 없이 땅 밑 배수관까지 파고 있대. 그 말이 끝나자 상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 공사는 바로 부모님 산소 근처였다. 어쩌면 이번 사고는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든 참사였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차가운 전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췄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절대 오지 말라.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서 울렸다. 그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켜낸 약속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또다시 한번 지켜낸 사랑이었다. 며칠 뒤 산길 통제가 풀리자 상호는 조심스레 산소를 찾았다. 산비탈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부서진 나뭇가지와 흙더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손수 풀을 베며 주변을 정리했다. 어머니의 사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앉아 바람이 불어왔다. 감잎이 떨어져 무릎 위에 살짝 얹혔다.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쥐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냄새가 풍겨왔다. 어머니가 평생 즐겨 쓰던 쑥 향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한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을 채웠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잘했다. 이제 그만해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다. 이제야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 것 같았다. 산을 찾는 건 벌초가 아니라 그분이 남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 상호는 매년 같은 날 산을 찾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향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만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상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온 날부터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감나무 아래 한 손엔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 그를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늘 흐릿했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다. 깨어나면 가슴이 먹먹했고 아침이면 손끝에 흙냄새가 남아 있었다. 현실과 꿈이 뒤섞이는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단지 꿈속의 존재가 아니라 아직 자신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상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상호야.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머니의 사진이 살짝 흔들렸다. 사진 뒤에서 한 장의 낡은 종이가 떨어졌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였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내가 없을 때라고 적혀 있었다. 상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상호야, 언젠가 산이 흔들리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마라. 그날은 내가 지켜야 할 날이 아니란다. 어미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는 편지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유품을 정리할 때 이 편지를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어머니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일까? 그날 산사태가 일어날 걸, 자신이 아들을 막아야 할 운명이 될 걸. 생각이 그곳에 닿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마지막 약속, 어미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다. 상호는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산 입구는 이미 복구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굴착기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는 조심스레 비탈길을 올라가 부모님 산소 앞에 섰다. 비석 앞에는 낯선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붉은 국화 몇 송이, 그리고 작은 흰 봉투 하나. 봉투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 아드님이 살아서 다행입니다. 상호는 몸이 굳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경찰 명함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사고 전날 하청업체의 불법 폭약 매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사태는 인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요동쳤다. 만약 그날 자신이 산에 올랐다면 그 폭발의 희생자는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잎사귀가 흩날렸다. 그 순간 귓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풀을 베는 낫의 사각거림, 어머니가 늘 벌초할 때 내던 그 리듬이었다. 정확히 4번, 그리고 멈춤. 바람이 멎자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다. 어머니는 그날 그 폭발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막기 위해 꿈속에서 마지막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날 저녁 상호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유리 액자에 넣었다. 그 아래에는 흙먼지가 묻은 감잎을 함께 두었다. 감잎은 며칠 전 산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잔잔한 평온이 감돌았다. 불을 끄자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흘러들었다. 그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자 다시 들려오는 낯질 소리.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안도였다. 새벽녘 상호는 짧은 꿈을 꾸었다. 감나무 아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 웃음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눈을 뜨자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비는 멎고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김이 오르는 잔 위로 햇살이 번졌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다. 어머니의 부재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삶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다. 상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맑은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가 심어둔 감나무 잎사귀가 반짝였다. 그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믿을 수 있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김없이 지켜진다는 것을. 며칠이 지난 뒤 윤상호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산사태의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형사였다. 그는 산 아래에서 발견된 폭약 잔해의 출처를 추적 중이라 했다. 그리고 그 폭약이 불법으로 반입된 시점이 상호가 과거 하청업체와 분쟁을 벌이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화를 끊자마자 상호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한기철의 냉소적인 얼굴이었다. 몇 년 전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던 그 남자.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안전 따위는 돈이 안 돼.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살아났다. 상호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의 경고는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이 불러올 재앙을 막으려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날 밤 그는 서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과거 자신이 작성했던 공사 안전보고서가 있었다. 빨간 펜으로 위험이라 적힌 부분마다 한기철의 서명이 덧씌워져 있었다. 모든 서류가 조작돼 있었다. 상호는 손끝이 떨렸다. 그 서류 한 장 한 장이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만약 자신이 그때 타협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나 이대로 침묵하면 어머니의 희생이 헛될 것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다음 날 그는 경찰서로 향했다. 산길은 여전히 일부 통제 중이었지만 그곳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다. 사고의 원인이 불법 공사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형사는 상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청업체의 위조 서류, 허가받지 않은 굴착, 그리고 자신이 해고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위험한 공사까지. 형사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럼 그 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붕괴 위험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에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들고 나가며 짧게 말했다. 이제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야겠군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불법 폭약 매설로 인한 산사태, 시공사 대표 긴급 체포. 한기철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굳은 얼굴로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숙인 모습. 상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경고는 결국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지킨 게 아니라 진실이 묻히지 않게 막아준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산소를 다시 찾았다. 달빛이 잔잔히 비추는 비석 앞에서 상호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바람이 불자 감잎이 흩날렸다. 그는 그 위에 편지를 올려두었다. 어머니,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건 제 생명만이 아니었네요. 이젠 안심하세요. 글자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낫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달빛 속에서 산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 순간 상호는 확신했다.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늘 그 산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기다렸던 것이다. 그는 비석에 손을 얹었다. 돌의 차가움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는 마치 어머니의 손 같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별빛이 산을 덮고 그 위로 바람이 흘렀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웃음을 들은 듯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밤이었다. 한기철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뉴스는 여전히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불법 폭약 매설로 인한 산사태 참사라는 자막이 매일같이 화면에 떴다. 윤상호는 그 뉴스들을 보며 무언가 끝나지 않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법이 움직였고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그는 부모님 산소 근처 마을 주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산 아래 하천 공사 중에 흙더미 속에서 낯선 상자가 하나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상호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았다. 산은 이미 복구가 거의 끝나 있었다. 가을의 공기는 한결 맑았고 어제 내린 비의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발밑에 흙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공사인부가 그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녹슨 양철 상자였고 겉에는 오래된 천이 감겨 있었다. 천에는 희미하게 상호에게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와 흑백 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자신이 함께 서 있었다. 사진 구석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이사는 우리 가족의 약속이다. 상호는 편지를 꺼내 펼쳤다. 종이는 눅눅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필체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상호야, 이 산은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지킨 땅이란다. 누군가 욕심으로 이 산을 건드리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너를 찾을 거야.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땅의 절개를 지키려다 하청업체와 다투다 돌아가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순한 사고라고만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욕심이 다시 이 산을 노릴 거라는 걸. 그는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빼곡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하천 공사 허가 미비, 불법 자재 반입, 산사태 위험 구간. 마치 어머니가 생전에 모든 걸 알고 직접 조사해 둔 것처럼 세세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상호가 이걸 찾을 때 나는 곁에 없겠지.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너를 막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상호는 눈을 감았다. 그 손이 그날 밤 꿈속에서 자신을 붙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죽음마저 가로막을 만큼 강한 사랑의 손길이었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 해가 저물며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덮고 있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알겠지?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상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첩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도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펜을 들어 수첩 마지막 장 아래에 짧게 적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바람도 소리도 멈춘 듯한 고요.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어딘가 조금 더 선명해 보였다. 그는 두 손을 모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였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진 사랑의 흔적이라는 걸. 밤이 깊어가자 창밖 하늘에 별이 떴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 산의 윤곽이 은은히 빛났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감입 한 장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수첩 사이에 살며시 끼워 넣었다. 이제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산은 조금씩 빛을 바꿔갔다. 윤상호는 매일 아침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그의 삶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묵직한 공허가 남아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는 아직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리워했다. 밤이면 자꾸만 귀에 들리는 듯했다. 낯질 소리, 그리고 낮게 읊조리는 그 음성. 상호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윤상호 씨, 어머니 관련해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곧장 경찰서를 향했다. 형사는 묵직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산사태 현장에서 복구 작업 중